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뉴저지주 통근열차 사고로 적어도 1명이 숨지고 75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기관사가 사고 직후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는 증언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세계 정부와 국민들이 자국 대통령 선거를 보는 듯 지켜봅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재의 정책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가 공동 선거 유세를 했지만 젊은 세대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관중이 샌더스 발언에 박수를 칠 때 함께 호응하지도 않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첼시 클린턴은 엄마를 위해 깨끗한 에너지 캠페인 연설장에 개인 비행기를 타고 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렌초 팔러스 버디스 골프장 등 자신 소유 사업체 매니저들에게 매력적인 여성이 아니면 해고하라는 명령들을 했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디트로이트 뉴스는 전통을 깨고 자유당 대선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이 신문의 전통은 공화당 후보 지지입니다. 9.11 사건 피해자 가족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 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의회가 대통령의 비토권을 거부한 결과로 이후 일어날 일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변칙 영업을 한 웰스파고 은행과의 거래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은행이 부당 이익을 보기 위해 변칙 영업하는 것을 막으려면 CEO를 감옥에 보내는 벌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버의 음식 딜리버리 사업이 세계 22개국으로 확장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뉴저지주 통근열차, 이 통근열차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고 이제 뉴욕 쪽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그 트래픽 타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30분이라고도 하고 뉴욕타임스 보도가 아무래도 맞겠죠. 뉴욕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니까 8시 45분으로 하고 있던데 이 통근열차가 보통 이제 그 정류장에 올 때쯤이면 서서히 움직이지 않겠어요. 정차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비행기의 이륙 착륙 때와 마찬가지로요. 착륙하는 그 시점 그 속도는 전문가들이 오늘 아침 여러 케이블 뉴스와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사람이 그냥 걷는 정도의 속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전혀 속도가 멈춰지지 않고 이 열차가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질주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열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서 있을 때 위에 요즘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부 자동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위에 이제 이렇게 그늘도 가려지고 하는 지붕이 있잖아요. 그 지붕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고 그리고 맨 앞에 열차는 거의 그 파손됐을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명 이상이 다쳤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그 구조 작업이 있어서 그 열차 안에 갇혔던 사람 등은 전부 구조가 됐기 때문에 75명 이 가운데서도 지금 그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사망자의 경우는 처음에는 3명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적어도 1명이 사망했다. 병원 관계자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병원 관계자인데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뒤에 들어야지 될 것 같고요. 병원 관계자의 발표 자체가 적어도 1명이 지금 숨졌고 75명이 다쳤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차가 왜 그 정차하는 순간에 스탑하지 않고 속도를 유지했는지 이 속도에 대해서도 지금 증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속이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는 그 많은 전문가들은 열차 자체의 그 결함으로 본다는 것인데 이것도 요즘은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지금 기관사 등등 그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같은 것들이 좀 이어져야지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열차의 맨 앞칸이 완전히 파손됐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첫 칸에서 피해자들이 지금 부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계속
계속 텔레비전에서 방송은 하고 있지만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세계에서는 가장 공통적인 탑 뉴스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지금 이 열차도 일단은 기계 결함이냐, 열차의 기계 결함이냐 이런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지금은 처음이고요. 로스앤젤레스가 9시 5분이니까 현재 사건 현장은 12시 5분. 사고가 나고 이제 몇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부 관계자들을 이제 조사하는 팀들이 열차 관계자들을 인터뷰를 충분히 했었을 시간은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병원 관계자만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워낙에 대선이 예민하고 하기 때문에 또 뉴저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한 열흘 전쯤이었던가요? 지금 뉴욕에서 첼시 지역에서 압력밥솥 폭발 용의자가 지금 병원에서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총에 맞았죠. 경찰이 쏜 총에. 그때 첼시뿐만이 아니라 뉴저지 열차에서도 어떤 폭발물이 발견이 됐었죠. 물론 이번에는 스테이션 자체가 아니고 열차 자체가 이제 다른 열차역을 들이받은 그런 경우입니다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뉴욕 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과연 100% 열차의 결함인가 이런 것까지도 그냥 막연히 마음속 한 곳에는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예민한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까지 번질지 번지지 않을지는 그 정도는 오늘의 미국이 끝나기 전에 조금 드러날 것 같기도 하고요. 대선 먼저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은 미국 안이 아니라 미국 바깥의 모습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날마다 정치인들 후보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의 여론도 그렇고 자신들의 대통령 선거인 것처럼 지켜보는데 가장 가까이에는 멕시코에서부터 저쪽 멀리 요하네스버그까지 또 베를린에서 베이징에서 도쿄 한국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죠. 그런 모습을 오늘 아침에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거의 지금 알람 수준으로 알람이 울리는 것처럼 경고음으로 듣고 있다는 얘기인데 국가 차원에서는 뭔가 준비를 해야지 되잖아요.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짐작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더라도 그게 들어맞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것이고 국민들도 국가에 따라서 이슈는 다르지만 마찬가지고요. 한국 분들도 지금 방위비 분담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요. 핵 개발을 해도 별 상관하지 않겠다라든가 또 이 트럼프의 얘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켜볼 테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책임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짊어지고 가야지 되는 때로는 고통을 감수하면서요. 손해를 보면서요. 이 손해를 볼 때 지도자가 국민의 야단을 많이 맞는 거죠. 아니 우리 나라부터 해야지 다른 나라 신사적으로 다 대하다간 이런 것이 싫어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후보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강대국이고 사람들이 어려울 때 다른 나라에서 지도자들이나 국민들이 미국이 어떻게 해주지 하고 쳐다볼 수 있는 데는 그만큼 미국이 신사적으로 강대국의 responsibility를 책임을 전통적으로 이어온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선거를 보겠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까지의 미국이 해왔던 이런 신사적인 전통을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이 되면은 그대로 정책을 이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은 수정을 하겠죠. 그렇게 보는데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로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에서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요. 정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할 수 없는 것이 불공정하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미국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하는 수준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다른 나라 일들에 여러 가지를 개입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해봤자 우리가 돈 들어가고 에너지 들어가고 다른 것 해야지 하는 돈 계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일에는 하지 않는다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월요일에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이 토론도 다른 나라에서 많이 지켜봤는데, 뭐 프렌치의 르몽드 신문이라든가 이런 보면 대체적으로 미국 사람들과 마찬가지 의견이에요. 힐러리 클린턴이 훨씬 이슈에 집중을 했고, 뭐 그리고 좀 침착해 보이고 준비된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요. 그래도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나토 같은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답변한 것이 마치 나토를 쇼핑몰처럼 얘기를 하면서, 나토가 쇼핑몰인데 그 쇼핑몰에 렌트 들어있는 테넌트들이 매달 페이먼 렌트비를 안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분담금을 늘려야지 된다. 이런 것을 말하면서 그러잖아요. 나토가 어디 쇼핑몰입니까? 이게 뭐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지도자가 나토로 인해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할 때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나토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모스크바는 뭐 그다지 싫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클렘린궁이 계속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여러 가지 케미컬이 맞으니까, 이것도 트럼프로서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 때도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돼서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러시아와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러시아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만큼 서구 민주주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결함이 많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러시아와 이제 서구 민주주의가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트럼프의 변칙 정책, 본인도 모르는, 본인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게다대고 예상할 수 없는 퍼스널리티까지 겹쳐서 지금 서구 유럽에서는 믿을 수 없는 파트너, 사업을 할 때도 거래할 때 믿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고,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해서 유럽에서는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유럽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나 대통령이 되면은 좀 안심한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에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굉장히 인기 영합주의, 그리고 반기성 정치, 이게 이제 영국에서도 최근에 유럽연합 탈퇴해서 보여진 것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유럽의 우파라든가 이민에 반대하는 당이라든가, 지금 프랑스라든가 독일, 또 홀랜드, 오스트랄리아, 이태리, 뭐 헝가리까지도 그런 분위기가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트럼프 되라 이렇게 원하는 일부 사람들과 일부 정치인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또 이제 또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남의 불행, 트럼프가 됐을 때 미국이 불행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남의 불행을 우리의 행복으로, 우리가 더 그러면 미국이 영향력이 약해지면 우리가 영향력이 강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트럼프와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요 많이 하는데, 또 이 세계화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 아주 애매한데, 세계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업인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화로 인해서 그 기업인들이 좋아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싫어하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은 좋지만요, 물건값이 싸지니까 중국 같은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비엔남,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서 들어오는 물건 때문에 근로자들은 그것 때문에 돈을 적게 받으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고, 또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의 많은 상공회의소 사람들이라든가 공화당의 정치인들은 이 세계화를 하는 자유무역이니까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이게 참 애매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싫어하죠.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무역도 언페어하고 어떠한 통화 같은 것을, 화폐를 조정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는 오만한 발언이다라고 이제 중국 글로벌 타임스 같은 경우요, 공산당이 운영하는 신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중국도 힐러리 클린턴과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린턴이 국무장관일 때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난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떠한 아시아에서의 축으로 뭔가를 좀 안정된 그런 정책 정도는 할 수 있다.
있다라고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어서 중국조차도 그 트럼프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 힐러리 클린턴을 조금 좋아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한국과 일본의 경우도 오늘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제 방위비 분담, 한국도 마찬가지로 방위비 분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핵무기를 뭐 만드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게 뭐 트럼프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일본에서도 그렇고 그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그 관계요. 한미 또 일미 관계가 클린턴을 훨씬 그 좋아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트럼프를 굉장히 좀 그 악몽으로 보기도 한다는 얘기를 박우호 서울대학교에서 그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이군요. 이분이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 아랍은 어떻게 했어요? 아랍 국가는 그 트럼프나 힐러리 클린턴이나 두 사람 모두 다 그 친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별로 두 사람이 다 좋은 선택이 아닌 겁니다. 오바마보다도 그 힐러리 클린턴이 훨씬 친이스라엘 정책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되든지 중동 정책에 대해서는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뭐 관심이 없다던가 누구를 더 좋아한다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요. 다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역시 여기서도 또 그 경험이 나오는데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한 그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뭔가를 하려면 시간은 단축할 수 있지만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낫다고 볼 수도 있고 세계 이 나라 저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다 합쳐도 가장 그 트럼프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나라는 멕시코인 겁니다. 미국에서도 가깝기도 하고 멕시코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멕시코의 입장에서도 서로 무역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멕시코에서 그 최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트럼프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뭐 2.9%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에서 그야말로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 해서 이번에 토론회에서 뭐 자타가 공인하는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로 나타나자 멕시코의 페소가 2% 이상 탁 올라간 게 바로 그런 것을 그 반영을 하고요.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이 두 후보가 전부 뭐 아프리카 정책이 있기는 있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전부 뭐 트럼프는 내놓은 인종차별주의자처럼도 보이고 어떤 그 고립을 자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도 보이지만 그렇다고 힐러리 클린턴이 뭔가 아프리카에 뭐 큰 정책이 있을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해외 원조 같은 것을 아무래도 그 깎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그 공화당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정책이 거의 거의 없다고 아프리카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와 인터뷰를 한 사람도 아프리카 정책이 미국에 있기는 있어 공화당에 아니면 나만 모르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아무튼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는 그렇고 멕시코에서는 부연 설명드리자면 힐러리 클린턴은 적어도 뭔가를 이렇게 듣기라도 할 텐데 트럼프 후보는 전혀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본인의 뜻만 가지고 간다. 이것은 이제 비즈니스를 오래 해왔고 항상 CEO를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누가 CEO 앞에서 함부로 뭐 분위기도 보지 않으면서 그것도 CEO 성격에 따라서 받아들인다 하면은 뭐 얘기도 해보겠지만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그 오더 내리는 명령 내리는 그 스타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수십 년 동안 남에게서 그 보스 그 얘기 틀렸는데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대선 토론할 때도 힐러리 클린턴이 약을 올렸잖아요. 야금야금 약을 올리면서 너희 아버지가 어떻고 네가 이랬지 저랬지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무장관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다가 나중에는 막 화가 나서 아무 말이나 다 평소대로 했었던 이런 그 토론회인데 아무튼 세계에서는 공통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을 미국 내부에서 싫어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 외부에서는 트럼프 후보보다는 훨씬 좋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오늘 아침 그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요, 그 칼럼에 칼 로브라는 그 부시 대통령을 만든 설계사가 쓴 칼럼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또 이 트럼프 후보는 정말로 그 기질과 경험이 중요하다는 게 참 이번 토론에서 잘 드러난 것인데, 대통령으로서의 기질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 문제가 있고, 그 사람 공화당인데요. 그렇다고 힐러리 클린턴이 뭐 잘했다고 뭐 대통령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스럽다라고 해서 뭔가를 지금 사람들이 만족해야 하지 않는 이 시스템을 바꿀 만한 변화를 보여줬는가? 그것도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어제의 그 클린턴의 선거 유세에서, 그리고 또 그 트럼프 주변 사람들이 트럼프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왔는가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요. 오죽하면은 드디어 이제 디트로이트 뉴스 같은 경우는 자유당 후보를 공식 지지했는데, 이 자유당 후보도 사실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서 그 시리아의 그 난민들이 있고 그 내전이 있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도시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본인이 좋아한다는 외국 지도자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보통 사람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방송하다가 이제 모든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애드하고 할 때 갑자기 어떤 정치인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흔한 도시 LA의 어떤 시리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제가 어느 나라의 지도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하면서 그 지도자의 이름이 누구냐 하고 물어볼 때 모른다던가, 시리아의 내전의 한복판의 이름을 모른다던가, 이것도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 완전히 마스터하지는 않은 대통령 후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트로이트 뉴스가 자유당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 이런 지경까지 왔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뉴저지주의 통근 열차요. 그 호보큰역에서 맨하탄으로 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겠어요. 아침 현지 시간으로 8시 45분이었으니까요. 지금 그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은 원래 스탑했어야지 될 곳에서 10피트에서 20피트보다 더 나갔고, 속도가 오히려 그 멈춰진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정도의 속도여야지 되는데 더 올라갔었다 하는 그 증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증언들은 다 그 목격자들의 증언들은 사람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조금 더 나와봐야지 알겠고요. 해서 이것은 분명한 거죠. 10피트에서 20피트 전에 스탑했어야지 될 그 열차가 그때까지 더 가면서 범퍼블럭이요. 그러니까 웨이팅 룸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바깥에서 기다리는 곳. 그쪽에 그 범퍼블럭 그 콘크리트를 받고 나서 열차가 붕 떴답니다. 떠서 그 첫 번째 열차 칸의 반 정도는 완전히 지금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쭈글쭈글해졌고요. 열차의 천정이 깨진 게 아니라 이제 아무튼 파손돼서 좌석, 사람들이 앉는 곳에, 그곳에 내려와 있기도 하고, 완전히 정말 그 장난감처럼, 고장난 그 장난감처럼 사고가 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엔지니어는 사고가 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관계자가 에스코트에서 지금 뭔가 그 조사받고 있고요.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숨졌고, 말씀드린 대로 75명 지금 부상당해서 이 가운데 일부는 좀 심각한 부상인 것 같다 하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 열차 지금 그쪽 지역 열차는 스탑됐죠. 운행은 중단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폭발음이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폭발음이 들리고 난 뒤에 이 열차가 그 콘크리트에 부딪혔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오늘의 미국 전이라도 좀 레이티스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버니 샌더스 후보와 학생들 많은, 이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고민이잖아요. 흑인 학생들이던 백인 학생들이던 아니면 18살에서 35살까지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전혀 그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한다고 동요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그 선거 유세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이 또 그 월요일에 보여줬었던 그 민첩하고 대통령스러운 모습은 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디오를 보면은요, 뭐 비디오가 요즘은 다 소셜미디어가 정치 그 캠페인을 하잖아요. 절대로 그 전통적인 언론에서 그런 모습 안 보여줍니다.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통적인 언론이 상당히 원래 클린턴 전에도 진보가 많은 데다가 클린턴 후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를 너무 또 싫어하기 때문에, 팍스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안 보여주는데, 그런 비디오를 보면은요, 후보가 자신을 위한 지지 연설을 앞에서 하는데, 버니 샌더스 후보가 하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뒤에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왜 그 특유의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 있잖아요. 아래 위로 끄덕끄덕은 하는데, 막상 이 버니 샌더스 후보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학자금을 많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뭐 부자에 대해서 세금을 그 정도로 감면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을 왜 또 감면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기간 산업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돈을 벌어내면 뭐 이 등록금을 보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은 앞에서 막 박수를 쳤어요. 굉장히 강한 박수를.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은 그때 박수도 치지 않고 손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뭐 소매에 뭐를 이렇게 만지는 것 같은 그런 신용이요. 그러니까 잘 듣고 있지도 않았다던가, 아니면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로 이게. 그런데 학생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커스는 앞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렇게 박수도 치지 않고 소매자락이나 만지고 있고 하는 것을 못 봤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봤죠. 그래서 이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또 그 MSNBC의 안드레아 미첼, 그 엘렌 그린스팬 전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와이프죠. 안드레아 미첼이 또 훌륭한 저널리스트이기도 하고요. 원래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는 절대로 친하지 않다, 가까울 수 없는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깝지 않아도 그렇지 나를 위해서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 관중들이 와 하고 박수 치는데 소매자락을 이렇게 만지고 있더라니까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또 현명하지 않은 그런 것이고, 첼시 클린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샌더스와 달리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법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처음에 받은 연봉이 $14,000밖에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은 $14,000밖에 안 돼. 뭐 이런 것인데, 그리고 빚은 많이 지고. 근데 그때가 73년이었잖아요. 그 당시 것을 지금으로 만약에 환산을 해보자면 처음에 딱 졸업하자마자 받은 돈이 한 $80,000 정도 연봉 됐다는 얘기거든요. 연봉 $80,000면 일반 미국 가정의 티피컬한 미국 그 수입 뭐 한 $53,000로 보자면 그것보다 적어도 $20,000 이상은 많이 벌었는데도 내가 고작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또 잘 맞지 않는 이런 얘기도 했고, 딸인 첼시 클린턴은 뭐 그 시간 차이는 있었다고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린스빌하고 그 애쉬빌에서 엄마를 위해서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5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기는 하답니다. 어제 2군데서 하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캠페인 시간 차이는 4시간으로 잡혀 있는 것인지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첼시 클린턴이 2군데를 가야지 되니까 전세 비행기를 몇 사람이나 탔겠어요. 그 안에 전세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 2군데 시위를 엄마를 위해서 왔다 갔다 선거 캠페인을 했는데, 그것도 하물며 이 캠페인의 그 이슈가 뭐였냐면 클린 에너지 라운드 테이블이었어요. 깨끗한 에너지 우리 엄마가 갖고 있는 정책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홍보를 하면서 그 딸이 전세 비행기를 타고 간 겁니다. 물론 자동차로서 거리가 그랬다고 하면은 이것을 뭐 후보 자신도 아니고 후보의 딸이니까 원래 스케줄 잡을 때 뭐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시간으로 잡는다던가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힐러리 클린턴조차도 예비선거 때 너무 전세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닌다. 이거 뭐 민주당 후보가 말이 되느냐. 프라이빗 제트기를 타고 다닌다는 것이 해서 그게 이슈가 됐을 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나도 이산화탄소를 좀 줄이는 이런 것에 정말 그 동참을 하겠다 하고 뭐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요. 후보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워낙에 그 돈이고 유권자의 표니까요. 딸까지 이렇게 전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사실은 스몰 그룹에서 연설하는 건데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제 그 FBI의 국장이 제임스 코메이 국장이 하원 그 법사위원회에 출두해서 나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 FBI 조사에서 진실을 말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나는 힐러리 클린턴이 진실을 말했다고 말한 적이 결코 없다. 이게 부주의한 것이 충분히 있었고 그러나 의도적으로 잘못을 했다는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럼 트럼프에게는 좋은 얘기만 나오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사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여자의 표를 많이 받아야지 되는데 여자 표가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렌초 팔러스 버디스 그 골프 클럽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매니저들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너무 많이 이 트럼프가 그곳에 오면은 오너잖아요. 오면은 저 여자 너무 살쪘어. 해고해. 매력적인 여자를 데려다 놓으라니까, 어트랙티브한 여자를 데려다 놓으라니까, 이런 압력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매니저들이요, 트럼프가 오는 곳에는 제일 예쁜 사람들만, 제일 예쁘고 날씬하고, 그 트럼프의 기준으로 어트랙티브한 여성들만 앞에서 왔다 갔다 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 나이가 들고 보면 통통한 여성들이 더 이쁠 수도 있고, 또 그 비만이 있지만 아름다운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비만이 또 본인도 싫어하는 병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인간은 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결점이 있는 것이고, 날씬한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다만 날씬한 것이 건강에 좋다 하는 것은 공통적인 그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이 트럼프는 자신의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저 여자 너무 살쪘어. 파이어해. 이런 압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결국은 그 오너의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다른 조금 통통한 여자들도 일하고 있는데도 날씬한 여자들만 트럼프 앞에서 뭐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도 그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런 것들이 그 드러나는 것이요. 과연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지 되는가 하는 남녀 평등이 당연시하게 생각되는 이런 곳에서 여성을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여기 오는 사람들이 예쁜 여자 보기 좋아해. 당연한 얘기라고도 인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우리들이 길들여진 예쁘다는 기준에서 예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건도. 그러나 이제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그것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의 그 과거의 행적에 마이너스가 된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게리 잔슨을 디트로이트 뉴스가 대통령으로 해야지 된다고 오늘 사설에서 썼는데 이 신문도 143년 역사상 어제는 애리조나 리퍼블릭이 뭐 180 몇 년 역사라고 1800년대부터 만들어졌는데 이제 처음으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를 했고 공화당이 아닌 디트로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트로이트 뉴스페이퍼도 공화당만을 지지했었는데 몇 번을 빼놓고 몇 번은 아예 지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2번 하고 그리고 그 존 케리 때하고는 지지를 아무도 안 했었는데 부시하고 케리하고 할 때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자유당에 말실수도 하고 하는 그런 자유당의 그 게리 잔슨을 지지를 했거든요. 힐러리 클린턴은 뭐 이력서는 뭐 인상적이고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 캐릭터 도저히 믿지 못하는 캐릭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할 수는 없고 게리 잔슨을 지지한다 하는 이 정도까지 지금 미국의 대선이 아주 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그 존 챙 그 캘리포니아의 그 재무관이 웰스파고 은행과의 모든 그 주정부의 거래를 끊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 웰스파고 은행이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직원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하도 뭐 새로운 것 업적 실적 올려라 해서 가짜 어카운트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소비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카운트가 생기고 어카운트 피가 빠져나가고 해서 물론 그 벌금도 물고
그리고 이제 그 CEO가 뭐 본인의 그 여러 가지를 조금 그 포기한다고도 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뭔가 그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이 은행의 그 뭐라고 할까요? 웰스파고 은행이 굉장히 그 손해를 많이 보죠. 왜냐하면 그 웰스파고를 브로커 딜러로 활용을 해서 주정부에서도 어딘가 그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시키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일단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그 돈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 이 재무국에서 하고 있는 게 750억 달러 정도는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웰스파고 은행의 굉장히 그 손해인 것만은 분명한데 오늘 아침에 그 시사주간지 타임을 보면은 그 정도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지금 CEO 그 존 스톰프가 내가 받는 돈 뭐 그 뭔가 뭐 얼만큼 그 연봉에서도 그 샐러리도 그렇고 또 뭐 4,100만 달러도 그렇고 이거 일단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날 수는 없다. 또 이 웰스파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어떤 형태의 그 변칙 영업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동시에 본인들이 은행 측이 이득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자넷 옐런 연방준비제도 그 의장이 의회에서 청문회 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뭔가 은행에 관한 관리 감독을 늘려야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캐피털 리콰이어먼트를 늘리고 지금 이제 은행이 얼만큼을 빌려줄 때 현금을 얼만큼을 보유해야지 되는 몇 배를 보유해야지 되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아니면 은행에 뭐 지금 $10,000가 입금돼 있으면 은행은 뭐 그것보다 7배, 8배 과거에 빌려줄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을 은행 그 금융사태 이후에 많이 그 좀 단속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훨씬 많이 해야지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결국은 은행들이 이런 그 부당 이익을 취하는 이런 것을 막으려면은 CEO 돈 뭐 몇천만 불 뭐 한 해 두 해 못 받고 이런 거 그 사람들에게 문제도 아니다. 감옥에 보내야지 된다. 이런 일들이 드러났을 때 본인들의 신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일들이 아니면 변칙 영업 파생 상품 같은 것은 계속 있을 것이다 하는 전문가의 얘기를 시사주간지 타임이 썼고요. 그리고 우버가 이제 택시에서 딜리버리에서 우버 이츠라는 먹는다 할 때 그 이츠라는 이 마켓에 차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시작한 국가가 어느 국가인가요? 그 국가에서도 반응이 좋고 암스테르담이 어제 시작을 했군요.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22개 국가에서 새롭게 늘려서 한국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두바이라든가 요하네스버그, 도쿄, 브뤼셀, 스톡홀름, 홍콩, 타이베이, 자카르타, 방콕 이런 곳이 이제 곧 몇 개월 안에 시작이 되는데 물론 이제 식당에서도 자체 그 딜리버리 시스템이 있지만 우버가 워낙에 택시로 기반을 잡은 데다가 이미 그 모바일 앱 같은 것을 다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런 것을 해나가기가 쉽고 이미 딜리버리 시간을 많이 줄여서요. 뭐 그리고 이제 미니멈 얼마를 오더해야지 된다 하는 것도 없어서 컵케이크 하나도 딜리버리 해준대요. 우버라는 것이 등장하고 나서 택시업계뿐만이 아니라 이런 많은 것에 변화가 생깁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행정부에서요, 이제 임기 1기, 2기 8년을 지내는 동안 대통령이 한 번도 그 비토한 것에 대해서 의회가 다시 그것을 그 번복해서 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없었던 때는 아주 그 오래전입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1960년대네요. 존 F 케네디, 존슨 그 대통령 부통령 그 행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가장 최근에는 1980몇 년도에 있었다고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4개월밖에 남겨두지 않고 지금 인기는 뭐 굉장히 높고 그 임기 말기에 인기가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이제 그 비토권을 의회에서 거부하는 것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언론에서도 그 얘기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그 9.11 사건 뭐 배후에 있다. 이런 수많은 그 음모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9.11 사건의 희생자 가족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고소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안이 결국은 이제 그 5월과 9월에 각각 그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돼서 지난 금요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비토를 했죠. 그런데 대통령의 비토를 다시 이제 그 의회가 번복했습니다. 그렇게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숫자가 그 정도로 된 거예요. 97대 1. 상원에서, 하원에서는 348대 77 해서 이제 그 고소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왜 안 된다고 했느냐면은 지금의 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 국가를 고소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국가 간에 어떠한 그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면책 특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리가 무슨 배후에 있느냐 하면서 그런 것을 오랜 동안 부정을 해왔고, 그래 그렇게 하기만 해봐라. 우리가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다 빼가겠다라고 그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는 9.11 사태 때, 왜냐하면 그 하이제커들이요 19명 가운데 15명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적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일어난 건데, 그 대통령의 얘기라든가 지금 민주당에서도 해리 리드 그 상원의원 한 사람만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었을 뿐이거든요. 이게 이제 선거철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 유권자들이 9.11 사건 때 숨진 사람만 수천 명이니까 거기에 연관된 식구들이 많은 이런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만족시켜서 표를 더 받고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이고, 대통령으로서는 그 선거 이후를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아주 뭐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군인들이, 외교관들이, 정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하다가 뭔가 비의도적으로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똑같이 고소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한 가지는요, 미국이 비의도적으로 드론이라는 그 무인 전투기를 사용을 해서 뭔가 그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를 퍼뜨린다고, 또 그 미국의 국가 이익과 테러를 막기 위해서 잘못 공격해서 숨진 다른 나라의 민간인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런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뒤에 그런 것까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장의 선거를 뛰어넘어서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Tires for You,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하루에 오늘 그 사고 난 통근 열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15,100명이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오늘 하루도 정말 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조심조심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강혜실이었습니다.